정부가 가파르게 오른 가계대출 증가율을 안정 궤도로 끌어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핵심은 돈을 버는 만큼만 빌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이른바 영끌 대출은 어려워지게 되는 건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보다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치권에서도 그랬고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정부는 그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빚 문제, 부채 문제는요, 크게 절대적인 규모의 문제와 네.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 증가 속도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요, 규모 면에서는 1,7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90%가 넘어선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이 증가 속도, 증가율입니다. 2019년에는 좀 잦아드는가 했는데 실은 지난해 2020년 네. 거의 8%에 육박할 정도로 다시 튀어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서 일단 빠르게 5%대로 낮추고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4%대 증가율로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전체 목표의 핵심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앞서 들으셨겠지만 정부는 충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라고 하는데 이걸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DSR 40% 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DSR, 이 Debt Service Ratio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제 차주에 돈 빌리는 사람의 연간 소득이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네. 하고 그 사람의 빚, 대출이 있을 텐데 그 대출을 일정 금리 또 일정 기간에 따라서 원리금화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간 소득에 대해서 그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것을 40%로 묶겠다라는 네. 건데요. 현재는 금융기관별, 은행별 40%입니다. 네. 또 시세 9억 이상 아파트를 매입할 때만 저게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한 개인에 따라서 40%로 묶겠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정말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건데 그럼 얼마나 많은 대출자들이 규제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당장 올 여름 이제 7월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우선 7월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서 시세 6억 이제 초과되는 주택에 대출을 받은 사람, 또 신용대출 1억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이제 차주의 40%가 네.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요, 총액 기준으로 2억 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제 40% 관리를 받게 되는 거고요. 2023년 7월부터는 이제 1억 이상이 있으면은 40%로 점점 이제 관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 대비 40% 이상이 된다면 이제 줄여나가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사실 들어보면 정말 좀 어려운데요. 정말로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요? 이게 이제 개인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맞습니다. 또 얼마를 대출 받느냐에 따라서 네. 시뮬레이션이 만약에 다르게 되는데요. 일단 사례를 통해서 연소득 5천만 원의 차주, 이 개인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는 거죠. 네, 5천만 원이고요. 시세 7억의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네. 또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을 쓰고 있다라고 할 때 현재는 2억 9천만 원까지 저 개인은 이제 돈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1단계라고 해서 이제 올 7월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현재 7억 아파트니까 네. 시세 6억이 넘었죠.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 이제 DSR 적용이 되는 40%가 적용이 돼서 2억 3천만 원으로 깎이게 되고 내년 7월부터는 이제 1억 7천만 원으로 또 줄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이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을 미리 받아 놓겠다는 수요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현재도 금융기관에 몰려들고 있는데요. 일단 은행들도 7월 이전부터 사전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도 일시에 몰리는 걸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부동산에서 이게 시세 6억부터 40%가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6억에서 9억대, 지금은 9억만 관리하거든요. 네. 여기에 자칫 또 네. 매수가 몰릴 그럴 부작용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또 소득을 중심으로 갚을 능력을 심사하게 되면 당장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같은 사람들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미래소득이라는 개념을 꺼내놨어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겁니까? 이게 연간 소득에 대해서 대출 규모를 한정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2030 같은 경우에는 네. 대출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소득이 적으니까. 그러면
뭐 아예 집 사지 말란 말이냐 네. 뭐 이런 불만이 있어서 미래소득이라고 해서 2030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네. 벌어들일 소득에다가 DSR을 매긴다라는 건데요. 가령 뭐 24살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의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현재는 2억 5천만 원밖에 네. 못 받습니다. 4,100만 원까지 늘어난다라는 미래소득 개념으로 저 20대 무주택 근로자는 집을 살 때 3억 이상, 3억 4천만 원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오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건 실제로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거나 실수요자들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궁금했었는데 정작 이 대책은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나왔지만은 무주택자, 실소유자가 집을 살 때는 가령 특히 뭐 젊은 층에서는 LTV를 뭐 90%까지 네. 집값 대비 받게 주는 뭐 그런 완화책이 있어야 된다. 또 생활고에 힘든 분들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규제 좀 풀어줘야 된다. 풀어줘야 이런 되지 안들이 않나.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빠졌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또 다른 부동산에 두 가지 신호를 줄 것이다. 뭐 그런 맞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규제 쪽으로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대책을 통해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네. 실제 효과는 어떨지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현재 네.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었는가? 상당 부분 집 살려고 부동산 담보대출이 그렇죠. 늘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집값이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면 집을 사려는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테고 그럼 신규 대출 수요는 또 계속 몰릴 건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부의 대출 규제 방안도 효과를 잃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